성중시로 32권 성중 4년 7월 22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0일 신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정은 이 감이 아뢰기를 듣건대 근래에 야대를 오랫동안 패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천시가 서늘한 때로 향하고 있으니 청컨대 다시 이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더위가 심하였기 때문에 우선 정지하였으나 마땅히 다시 이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이감이 다시 말하기를 한 달 내에 국기와 친혈이 있었으므로 강하는 것을 정지한 날이 매우 많았습니다. 청컨대 문 밖의 열무와 같은 것은 조강한 후에 이를 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경연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야대는 임금이 밤중에 불러서 경연을 베풀어 경사의 고금 칠안에 대하여 강하던 일이다. 친열은 임금이 몸소 하는 사열이다. 열무는 군사를 사열하는 일이고 조강은 이른 아침에 경연을 베풀어 경서를 강하던 일이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원상 김질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정은 이감이 야대에 나아가기를 청하였고 또 거둥하는 날에 경연에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더위 기운이 비록 물러갔다 하나 무더위가 오히려 남아있으니 만약 야대를 다시 한다면 성상의 옥체를 피로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거둥하는 날에는 일이 많으므로 어느 겨를에 경연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은 옳지 않으니 따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간관의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겨울철에도 또한 야대를 정지하는 때가 있으니 내가 상냥하겠다 하였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청컨대 여성으로서 절에 올라간 자를 죄 죽여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3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서거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전제하신 것을 들으니 경상도의 수령 홍도상 이전수 강숙경 임수창 권득경 김종직 김덕금의 정적이 특이하다 하여 재임할 때를 기다렸다가 포상하라 하셨는데 신등이 생각건대 국가에서 수령에 대하여 권성징악하는 방도는 자세하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매양 해마다 양 도목에 포포하여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등급을 매겨서 쉽고 십상인 자는 작업을 더하여 높은 관직을 제수하고 그 다음인 자는 혹은 준직을 혹은 행직을 혹은 별좌를 제수하며 세 분이 중이고 한 분이 하인 자는 파출합니다. 이로써 수령을 대우하여도 족할 것인데 반드시 한 사람의 회의에 때문에 이를 올리고 내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회의에 때문에 올리고 내친다면 신들은 거기에 장차 사문의 권한을 열어주어 분경의 풍습을 조정하고 요행의 길을 열어주는 능이 배단이 없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옛날부터 순리가 많은 것은 서한 때부터 더 성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한나라 만렵에 가서 사전에 나타나는 자는 불과 무농, 왕성, 황폐, 공수, 주흡, 소신신의 6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경상도 한도의 7인이 같은 날에 포장을 받는다면 어찌 순리가 많은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데도 오리로서 파출하여 버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이것이 더욱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감사가 사람을 취하고 버리기는 것이 앞뒤가 같지 아니한데도 수령의 선악과 현부를 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감사의 청거 때문에 포상의 대열이 있다가 내일은 한 감사의 펌척 때문에 중등과 하등의 고가에 있게 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이를 어찌 처리하겠습니까? 파출하고자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포상의 대열에 두어 오리고자 한다면 또 중등과 하등의 고가에 있게 될 것이니 이미 보편하였는데도 이를 편출한다면 불가할 것이요 이미 편출하였다가 이를 올리는 것도 또한 불가할 것입니다. 신등은 또한 오늘의 한 감사의 천구로 말미암아 6, 7명의 수령을 보장하고 내일에는 다른 도의 감사가 6, 7명의 수령을 청거하고 또 내일에는 다른 도의 감사가 6, 7명의 수령을 청거하여 8도에서 모두 그렇게 하면 전하께서 장차 신일을 다하여 그들을 보상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진시로 그들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예의로 초정에 더욱 수령의 선임을 중하게 여기고 포장과 권료를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시니 이와 같이 성대하게 거행하여서 포장하고 권려하는데 오로지 한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여러도의 수령이 혹은 삼가고 조심하면서 봉공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 청렴하고 공평하여서 백성들이 따르고 아전들이 두려워하는 자나 혹은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 공평하고 옥송을 잘 다스리며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백성 가운데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없는 자나 혹은 글과 법을 익혀서 세무를 통하여 크게 임용할 만한 자는 그 다스린 공효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다르다면 관찰사로 하여금 포평하는 것 이외에 공적의 실제 효과를 일일이 기록하여서 상상케 첨가하여 아뢰도록 하며 조정 대신이 자문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그렇다고 한 연후에야 크게 현직에 발탁하여서 한나라의 선제와 같이 세서로 포미하여 직지를 더하여 주고 상급을 내려준다면 성상께서 수령을 중히 여기고 현능한 큰덕이 있는 사람을 상 주는 것도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의 칭찬 때문에 이를 보상한다면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후일을 기다리게 될 것이니 신은 상전이 그 적당함을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빨리 7사람의 수령을 포상하라는 명령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7사람이 과연 현능하다면 어찌 재임하는 날까지 기다리겠으며 과연 현명하지 못하다면 어찌 반드시 미리 포상의 언전을 다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전자의 감사 정효상이 말하기를 도내의 수령 아무개는 유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위무하여 안집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승제에게 명하여 그 성명을 기록하였다가 채임하는 날에 빙고하여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너희들이 포상이 어떤 등급에 있을런지 어찌 알고서 이와 같이 말하는가 하였다. 행직은 풍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은 벼슬이고 회의에는 회방함과 칭찬함이다. 세서는 옥새가 찍혀있는 문서를 말한다. 포미는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성준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3일 임자 7번째 기사 종친 의빈과 의정부 6조에서 중궁의 이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준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3일 임자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준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4일 개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니 장령 허적이 아르기를 전자의 경상도 관찰사 정효상이 경주 부윤 등 7사람이 정적이 특이하다고 하여 상상케 아뢰었는데 즉시 해당 관사에 명하여 재임할 때를 기다려 타경하게 하시니 신등은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수령은 관사를 수리하여 사객에게 지대를 잘하여도 백성들의 고효를 빨아먹는 자가 있으며 정성이 보잘것없고 사신의 접대에는 졸속하면서도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들도 또한 있기 때문에 수령의 현도는 쉽게 판별하지 못합니다. 정효상이 지난 정월에 부임하여 겨우 한 번 돈내를 순찰하고 썼지 이들 수령의 정적을 이와 같이 상세하게 알겠습니까?
만약 뒤에 관찰사가 되는 자가 그 추측을 이와 더불어 아주 다르게 한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령이 고만이 되어 제대할 때는 전체를 살펴보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스스로 상전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이 함부로 청가하겠습니까? 정효상이 이와 같이 아는 것은 만약에 인아의 친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친교가 있거나 무망하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청컨대 타경하라는 명령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효상이 도승지가 되어서 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옛날에 들으니 경상도에 여러 고을에 유의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몇 고을에서는 유민이 생업을 회복하였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효상이 아름답게 여겨서 이를 아뢰었고 나도 또한 이를 아름답게 여겨서 특별히 명하여 재임할 때에 우대하여 선전하도록 한 것이다. 가자하여 관직을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요민이 생업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고향 땅을 그리워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가지고 수령이 어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아는 사위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이다. 사위의 아버지 곧 사돈을 인이라 하고 여자 형제의 남편끼리 곧 동서끼리를 아라 한다. 성균실호 32권 선종 4년 7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의 이호소에 거동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종칭 의빈과 충훈부 의정부 6조에서 중궁의 이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4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의건부의 주의수인 최금사는 전 가족이 변방으로 옮겨가다가 도로 도망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참대시에 차하고 처자는 쇠잔한 역의 노비로 붙이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종친 의빈과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이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인백단 삼주태수 산명전 소필 원교풍의 양령서당을 보내와서 토유를 바치고 아우러 사서 각각 한 건씩을 바쳤다. 그 서계에는 이르기를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천운을 이어받으시니 구방이 유신하며 덕이 하나라 은하라의 초정보다 뛰어나시고 도가 요임금 순임금보다 위에 작하시니 지극히 축하하고 지극히 축수합니다. 신은 선조 이래로 가세에서 삼국의 방문을 통하지 아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인년 가을에 일개 암자성과 석도문 등을 자견하여서 옛날의 맹세를 닦으며 또 토의의 미미한 정성을 바쳤습니다. 다행히 검상 황제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조정을 만나서 눈으로는 한나라 관리의 위의를 보겠고 귀로는 주나라 시의 가송을 듣겠으니 상대합니다. 실로 문무의 나라인지라 영우하기가 너무나 크옵니다. 전사가 일을 마치고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매 화로 동반 한 개와 동경 한 개를 더하여 내려주시니 이미 후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격하고 기쁜 마음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만복사의 주지 양령, 서당 등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서 박한 폐물을 바치어 오로지 황제께서 왕위를 이으신 것을 배하하게 합니다. 신은 비록 먼 하늘, 먼 바닷가의 땅에 있어 위골 아래에 달려가 마음을 바치지는 못하나 구구한 반성을 엎드려 예찰하여 주시기를 빌며 그리하여 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의 봉지 안의 백주의 만복선사라고 하는 예산찰이 있는데
허물어져 무너진 지가 세월이 오래되었으므로 장차 다시 영조하려고 하여 저번 때 상국의 조연을 구하였으나 너그레 용납하여 주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라는 바는 대왕께서 관인으로서 복음의 봉시를 속히 행하여 주시며 불각과 승방을 일시에 다시 옛날처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이 성수가 만난하시도록 봉축하는 일단이 될 것입니다. 하증은 지극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변변치 않은 박물을 별폭에 갖추었습니다 하였는데 그 별폭에는 활 2장, 백시 동대 1대, 대도 10진, 관자포로 건명분 2매이었다. 상국은 우리 조선을 말하고 금상황제는 성종을 말하고 전사는 특사이고 위월은 임금의 궁궐이고 단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이고 조연은 절을 지을 때 돈이나 재물로 도와줘 인연을 맺는 일이다. 포금은 돈이나 배를 말한다. 하정은 윗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나 뜻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신승선에게 하사하기를 광산부원군 김국광이 어미의 상으로서 연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늙고 또한 병이 있으니 경이 속히 친히 육즙을 권하고 식물도 가져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수원의 죄수인 백정 이물제와 이지리가 관악산에 둔취하여 관병과 맞서서 대적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전옥의 죄수인 종 승수가 종 신생과 장명 수명과 더불어 전이감의 면포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승수는 교대시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의군부의 사례기를 추천령이 이승덕이 그 어미가 곡식을 빌려가고 갚지 아니하는 것에 노하여 손으로 복로를 잡아서 어미의 앉은 자리 앞에 내던지고 그 어미가 찬 도스를 빼앗고 부여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고 안치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종친 의빈과 의정부 육조에서 중궁의 이웃을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7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여 기르시고 수령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시니 한나라 선제 이래로 이러한 일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어진 수령을 얻는다는 것은 황폐 공수 소신신과 같이 실적과 다스린 효과가 명백하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자들인데 크게 포상을 더한다면 조정의 사대부나 공백한 마을의 소민들이 누구인들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성상께서 적당한 사람들을 얻은 것을 할애드리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에 혹시 한 사람의 사사로운 청거에서 나오는데 그 청거한 바가 그 적당한 사람이 아니고 그 상 주는 바가 그 마땅함을 잃는다면 또한 성상의 지적에 누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정효상의 천거로 하여 경상도 한도의 수령이 같은 날 보상의 명령을 받은 자가 7인데 이 7인에 해당하는 자들이 모두 청렴결백하고 공평정직하며 충성스럽고 관계하여서 전하를 개척하고 호구를 늘리고 사성을 관계를 하게 하고 부역을 고르게 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농업을 권장하는 등 한나라의 순리와 같은 자들이겠습니까? 신등은 아무개가 무슨 공적과 현능이 있으며 아무개가 무슨 다스린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상을 얻을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효상이 청간 사람 중에 홍도상이 제1인자가 되었는데 지금 제1의 지적이 무엇인지 먼저 조정의 박납의 대금을 범한 것입니까? 부산과 대구를 불러 모아서 안팎에서 서로 응하여 화식의 이권을 도둑질하고 그 나머지 이권을 다투어서 스스로 그 집안을 살찌우게 하고자 한 자인데 그것이 제1의 치적이 된 것입니까?
일개 홍도상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상도 70여 고을을 감사가 순행하려면 순삭이 걸리더라도 두루 도울 수가 없는데 정효상은 부임한 지 불과 4,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겨울에 그 7인에 해당하는 자들의 현능한 치적을 알고서 이와 같이 상세하고 또 자세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크게 의혹하는 까닭입니다. 신등은 또 국가에서 수령에게 대하여 1년에 양두목의 포평의 등급을 매겨서 고만이 되면 천전하니 권성지각하는 절목이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이 없는데 또 어찌 반드시 감사가 특별히 청구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러한 근원이 한번 열려지면 사사로운 권세를 심고 분경을 조장하며 요행의 길을 트는 만류의 배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대저 사람을 쓰는 일은 큰일인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의 사사로운 칭찬 때문에 이를 승진시키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셔서 체납하시고 빨리 포상하라는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전일에 전효상이 와서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승지로 하여금 그 이름을 적어서 뒷날에 효과를 거둘런지 빙고하게 하였다. 포상의 등급을 알지 못하고 와서 아뢰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서거정 등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설준을 율에 의하여 과제한 뒤에 충군하도록 청하였으나 교지를 받들건대 단지 장 80대만을 속바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설준이 중이 되어서 흉악하고 요사하여 심적을 몰래 비밀리 하고 게다가 뭔 일을 조금 알기 때문에 겸하여 사자를 풀면서 거짓을 행하여 세상을 속이고 요행으로 인연하여 교종 판사가 되어서 그 기세를 스스로 떨치며 민가 집에 출입하면서 정욕을 마음대로 하고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어 더러운 소문이 조정에 가득합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자라면 누구인들 보고 듣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머리를 자라서 모든 저작거리에다가 매달아도 좋게 그 죄를 바로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인사의 주지가 되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죽은 여성 혜민을 추천한다고 핑계하여 이끌고 크게 법회를 열어서 추잡하고 더러운 여성과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틀 밤씩 물으면서 유련하였으며 우리 능침을 설만하고 그 산보를 더럽히고 무너뜨렸으니 불법하고 불경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가만히 설준의 마음을 꿰어서 그 악함을 가리우고 그 죄를 길어서 그에게 혹은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엄하게 죄책을 더하여 그의 볼기에 장을 때리고 그 머리를 기르게 하고 그 옷을 속인의 복장으로 입혀서 먼 변방으로 내쫓아서 군대의 졸오에 편입한다면 성상의 치적에 다시 누를 끼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정인사는 두 임금의 능침이 있는 곳이니 다른 사사에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 설중같이 심행이 없는 자가 하루라도 거치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신이 대명률을 상고하건대 승도가 죄를 범하면 일찍이 결벌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환속시켜서 당차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며 대전에서는 사죄를 범하여 장 80대에 해당하는 자는 고신의 3등을 추탈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설주는 이미 장 80대의 결벌을 거쳤으니 대전에 의하여 고신 3등을 빼앗고 정인사의 주지 노릇을 하지 말게 하고서 이것이 신등의 원하는 바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찬합하여 주소서 하였다. 그때 장년 김자정이 차자를 가지고 오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설준이 교종 판사가 된 것은 곧 세조께서 낙점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르기를 요행에 인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더러운 소문이 조정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또 관통하는 곳에서 체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가? 금지하는 것이 헌부에 있으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체포하여 행문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머리를 자라서 모든 저작거리에 매달리라고 하였는데
비록 혹시 간통을 범하더라도 이 지경에 이르겠는가? 그 말하는 것이 산보를 오염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르켜서 하는 말인가? 고신을 빼앗는 일은 당초에 조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또한 많은 일 가운데서 미처 상찰하지 못하였다. 만약 장 80대의 고신 3등을 빼앗는 법이 있다면 설준의 고신은 어째 빼앗지 아니하고 일마다 반드시 군상에게 취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어떤 풍습인가? 이런 일은 내가 전일에 인견하여 하교하인데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러 동로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아뢰는가 하였다. 김좌정이 아뢰기를 만약 설준이 산림에 물러가서 거처한다면 세조께서 어찌 알고서 판사의 직임을 주었겠습니까? 경성에 기식하여 우고하면서 명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요행으로 인연하였다고 일컬은 것뿐입니다. 이른바 더러운 소문이 조정에 가득하다는 것은 설준이 전일에 과부의 집에 출입하면서 잘못 들어온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그 머리를 자라서 모든 저작거리에 매달자고 하는 것은 비단 신등만이 함께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모두 죽이더라도 남을 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산보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여성과 부녀자를 맞아들여 유련하면서 이틀 밤이나 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선왕 때의 일을 가리켜서 배척하고 논청함으로 내가 이를 죄주고자 하였지만 다만 은관이기 때문에 논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했어야 말하니 나도 또한 이로 인하여 비로소 알았다.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전지하기를 헌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일일이 와서 아뢰니 이 뜻을 가지고 원상에게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설마는 더럽히고 소홀히 함이다.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이역에 복종하던 일이다. 성중시록 32권 성중 4년 7월 2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성균관은 수선지지로서 사제지간에 부자의 은인이가 있는데 지금 생원 임지 최희철 김준손 조헌보 이긍이 장관 생원이 제사에 기숙하는 것에 격분하여 똑같이 회초리로 때렸으며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말하여 패만하고 무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온당치 못하고 격렬한 말을 끄집어내어 여러 생원을 부추기고 움직여서 쇠퇴한 세상의 권당의 일을 본받아서 성균관을 비우고 가버렸습니다. 조정의 을 경멸하고 명교를 크게 허물어뜨렸으니 죄를 범한 것이 깊고 무겁습니다. 만약에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한다면 완악하고 사나운 무리들의 장차 악을 조장하고 뉘우치지 않아서 풍속과 교화를 오염시킬 것이니 작은 연구가 아닙니다. 참건대 위의 항목의 최희철은 결장 100대를 때리고 임진은 거역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죄 2등을 더하여 장 60대에 도 1년에 처하며 김준선과 조헌보 이긍은 각각 장 90대를 속바치게 하되 모두 영영 과거를 정죄하게 하여서 우레를 경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수선지지는 다른 곳보다 모범이 되는 곳이다. 성전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종친의 의빈과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2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8일 장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인 백정 김중이 내 은산 개질지와 더불어 목장의 말을 도둑질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수괴인 자는 교대시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종친 의빈과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이어소에 문안하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의 이어소에 거둥하였다가 황궁할 때 의빈 홍상의 집에 거둥하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모 5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래기를 강원도 평안도 영안도의 손실을 양전하지 않았으니 이해대로 경찰관을 보내어 답범하여 하나 그러나 경찰관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서 비단 영로가 번거롭고 소요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지대하는 패단도 작지 않을 것입니다. 참건대 임전년의 예에 의하여 여러 도의 도사로 하여금 이를 오로지 맡아보게 하고 차사원을 골라서 정하여 답험을 검찰하게 하여 힘써 그 적당함을 얻도록 하며 또 대관을 보내어 다시 살펴보게 하여서 만약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십묘년의 재상을 분수 없이 함부로 보고한 예의에 의하여 논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9일 무엇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30일 김이 첫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었으나 하례를 정지하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30일 김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30일 김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설경 변철산이 아래기를 전일에 장명 김자정을 인견하였을 때 사관에게 입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관의 직임은 기사를 맡아 봄으로 임금의 거둥을 반드시 적는데 신등은 그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날 도승지가 들어와 참여하였으니 또한 사실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관으로 하여금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들이 그것을 승지에게 물어서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변철산이 다시 아뢰기를 승지도 또한 직책의 춘추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따로 사관을 두어서 시사를 기록하도록 하니 들어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쳤다 하였다. 성경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30일 김이 네번째 기사 정친의빈과 의정부 충원부 6조에서 중궁의 이어소에 문안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30일 김이 다섯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이극기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일전에 날씨가 가물어서 하늘이 경계를 보이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하늘이 경고를 하니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민사를 걱정하시어 몸소 책임을 지시고 뒤쫓아 과실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시며 일이 있으면 몸을 삼가고 행동을 닦으셨습니다. 신등이 가까이 경악을 모시면서 직책이 고문에 대비하고 있으니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문득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는 재택하여 주소서. 그 첫째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자는 것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듣건대 인사가 아래에서 감응하면 천변은 위에서 응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길상을 명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오직 그러한 것을 사람이 부르는 바인데 이것은 이치의 상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지극한 도가 있는데도 반드시 재앙이 없지 아니하거늘 지극히 무도한데도 또한 상스가 있으니 이것은 혹간 그러한 변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치세에 해롭지 않고 상스가 난세를 고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상스라는 것은 교만하고 분에 넘치는 짓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을 알면 건양 복음이 변하여서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에 볕이 나게 될 것이요 상스가 이르는데도 교만하고 분에 넘친다면 공황과 지초가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사람의 덕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되기에 족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총명한 자제로서 지피의 학문을 더하시고 무위의 성자로서 불황의 건로를 더하시는데 한 가지
호령을 내리실 때라도 백성들에게 편리한 다음이라야 이리에 시행하시고 한 가지의 거도를 시행하실 때라도 적당한 때에 합한 다음이라야 이에 시행하시는데도 오히려 안으로는 대비의 의지에 품신하시고 바깥으로는 대신에게 자문하시며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인사로서 보건대 마땅히 하늘에서 아름다운 징조를 보여야 할 것인데도 그 나쁜 징조를 보이는 것은 어찌 하늘이 전하의 를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여 의지를 변칙시키는 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여 경계를 보임으로써 더욱 전하를 공구수성하게 하고 더욱 그 성스러운 지혜를 더하시게 하여서 우린 나라 만세에 백성의 복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간혹 그러한 변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 앙의 조짐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이르시면서 나날이 근신하시니 무릇 덕을 닦고 주화에 이르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비록 요 임금 순 임금이 마음을 쓴 것이나 우 임금 당 임금이 스스로를 죄책한 것도 또한 어찌 이보다 지나쳤겠습니까? 그러나 정승이 하늘에 이르기에 족하지 아니하여서 제 앙이 그 지식되는 바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문득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군신은 일체이고 상하는 한 가지 이치인데 일은 홀로 이룰 수 없고 공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삼가기를 같이 하고 공경하는 데 협조하여 마음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그 삼가고 두려움을 같이 하고 그 공경하는 데에 협조하여 진실로 하나라도 간격이 없이 자세히 이해하고 관통하여서 백성과 사물로 하여금 각각 그 정위를 얻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윤이 말하기를 오직 이윤이 몸소 당 임금과 함께 다 같이 한 가지 덕으로서 능히 천심을 잘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말하기를 당 임금도 이러한 덕이 있었고 이윤도 또한 이러한 덕이 있었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을 합하여 하늘을 감격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인군이 백성의 마음을 조화시키고 하늘의 마음을 받드는 것은 신료 가운데 하나라도 그 심덕이 삼가기를 같이 하고 공경하는 데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재앙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거기 보건대 전하께서 재앙을 당한 이래로 술을 올리지 말게 하시고 풍악을 잡히지 말게 하시며 성천을 들지 아니하시고 정전에 납시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남이 보지 아니하는 사이에도 경계하고 삼가하며 남들이 듣지 아니하는 사이에도 두려워하고 삼가시니 남이 알지 못하는 데에도 사사로이 스스로 긍척하는 자가 또한 어찌 이전에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공경대부 백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몸받고 근심을 같이 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기를 같이 하여서 소구역의 정성을 다하는 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전하께서는 위에다 술을 올리지 말게 하시는데도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술에 취하여 있고 전하께서는 궐라에서 풍악을 잡히지 아니하시는데 외관에서는 노래소리와 피리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을 서로 다투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며 오락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오직 아래 사람들의 선비들의 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윗사람의 선비들의 집에서도 또한 그러하며 오직 대부의 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공경과 대신의 집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 사람이 떼지어 술에 취하여 이를 살피지 아니하며 금지된 기강이 해이하여 패하여져도 이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수창하면 저 사람이 응하고 중앙에서 먼저 하며 외방에서 따르니 사방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더불어 반락과 태만한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깊은 궁궐 가운데서 음식을 들기를 잊고 잠자리를 하기를 패하신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찌 천일을 돌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징조를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깊이 마음 아파하여 전하를 위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던 까닭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기강을 떨쳐 일어나게 하여 한결같이 나라의 법규에 따라 먼저 귀건으로부터 백집사에까지 미치게 하고 백집사로부터 사방의 먼 곳에까지 미치게 하시며
전하께서도 또한 그치지 아니하는 정성을 더하시어 몸소 자신을 닦으시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천심을 잘 받들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징조에 응하게 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 둘째는 습속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대개 예법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선비의 기풍이 예스럽지 못하여 구차한 짓을 태연히 하여 명예와 절조를 돌보지 아니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서 돈박한 것을 비하하다고 가리키니 이러한 풍속이 자라나고 선비들이 염치와 절개를 잃어서 풍속이 부박하고 다투어 이익을 줬는데도 흘러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때보다도 심한 것이 없었으며 그 유속이 그치지 아니하여 또 장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터인데도 나라를 가진 자가 이를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맹가시가 교훈하기를 시첩 수백인을 내가 얻을 수 있더라도 얻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옛날에 그러한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것이 풍속을 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진시로 그 뜻을 행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먼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할 터인데 또한 어찌하여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근래 대서 조신을 보건대 여러 고울이 창기를 함부로 점유하여 그 집에서 기르는 자가 계속 잇따르는데 그 원인은 혹은 그들이 관찰사나 절도사가 되어서 그 도의 좌막에게나 그 도의 수령에게나 그 고울의 이웃에게 청탁으로 인연하여 그 아는 바 훈신의 집에다가 붙이고서 구사를 핑계하는 까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관의 기생 가운데에 재주와 기회가 있는 자는 관에서 그들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구역을 시키는데도 관에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저들은 모두 대신이고 현관이며 장차 조정의 기강을 출척하는 사람들이며 백성들의 목숨과 한 고울의 이익을 다스리면서 그 표솔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어찌 구차한 짓을 태연하게 하고 명예와 절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이를 회부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핵실하여 다스리신다면 선비들의 기풍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집에 살고 동굴에 살던 먼 옛날로부터 상동 하우의 제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바람과 비를 맞고 침식을 편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을 따름이니 요 임금이 모자의 띠를 가지런히 자르지 아니하고 우임금은 궁시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귀하기가 천자였고 부하기가 사해를 차지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더군다나 신하나 서인의 집은 예제의 분수와 한도가 있고 재산에도 궁진함이 있는데도 사치하기를 지극하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 보건대 공경대부는 그 거처가 왕궁과 비슷하며 선비와 서인들 가운데 부호는 그 거처가 공경대부와 비슷한데 다투어 서로 험모하고 모방하며 다투어 크게 하고 다투어 아름답게 하여서 재산이 다 한 다음이라야 그만두고 그 뜻이 찬 다음이라야 그치니 그 패단은 자기에게 만족을 구하고 남에게 취판하도록 하는데 이르니 복의 쥐초를 사용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목은 바깥에서부터 사치하고 속마음은 안에서부터 사치하여 윗사람을 응멸하고 참남하는 조짐을 금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등은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을 구워 먹고 돼지를 잡아서 먹던 생활에 이미 바뀐 때로부터 음식을 삶아서 손님들을 연양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배불리 먹고 기가를 면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는 까닭없이 양을 잡지 아니하고 사는 까닭없이 개나 돼지를 잡지 아니하였으며 70세가 된 자라야 비로소 닭이나 돼지나 개 따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의 절조는 품제가 있은 다음부터 지나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사대부의 집을 보건대 음식이 절조가 없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문도 아니고 양로를 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보통 때에 집에 거처하면서 소를 잡아 자봉하고 조그마하게 모여서 잔치하면서도 백품이 모였다고 과장하며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먹어 치우고 하루에 열흘치의 비용을 허비하여 천물을
함부로 없애고 반유가 절도가 없으니 이것은 선비의 풍습에 있어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혼례는 성인의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납체와 납폐와 전안의 제도 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옷그릇도 논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나머지 것들이겠습니까?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건대 혼인하는 장군은 반드시 그것을 사치스럽게 하고자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후하게 하고자 하고, 음식을 먹이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며, 능단과 주치는 우리나라 토산물이 아닌데도 금침과 장막은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함개짝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부인이 시부모를 배울 때 선수와 사락을 동네에 자랑하여 보이어 두 집안 간의 우위를 다투며, 그렇지 않은 자는 동네에서도 이를 천시하고 친척들도 이를 멸시합니다. 이리하여 부자는 그 재력을 다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 하고자 하여 이러한 수준에 미치고자 하는데, 그리 하고자 해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혼인하는 시기를 놓쳐서 혼가를 패하게 되는 자가 있게 되니 크게 풍속에 누가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듭 금지하는 법령을 밝히시어 그 폐단이 되는 풍속을 건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았었어. 그 셋째는 내수사를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자의 부는 백성에게 갈무리하였으나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에 나라의 창름이 부고에 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부에 갈무리한 것도 오히려 왕자의 사사로운 것이라고 이를 만한데, 더군다나 왕자의 사사로운 데에 갈무리한 것이겠습니까? 거기 보건대 국가에서 내수사를 설치한 것은 노비와 공무를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토전의 수입 가운데 그 곡물이 외방에 흩어져 있는 것은 소재지의 주수가 해마다 한 번씩 곡물을 거두었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 있으면 공료의 관사에서 주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저들에게 기다렸다가 주니, 대개 이것은 본시 사유라 하여 진치로 이와 같이 하더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왕지는 천자를 한 집안으로 삼고 만민을 일체로 삼으니 촌척의 땅이라도 그 소유가 아님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는데, 내수사의 노비만이 홀로 국가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내수사의 전토만이 홀로 국가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의 소유이고 내수사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국가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하나 그 용도는 모두 국가에 돌아가는 것이니 과연 공사의 피차에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공물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화식하는 자들의 일인데, 되로서 나눠주고 말로서 거두어드리고 말로서 나눠주고 섬으로서 거두어드리며 기한에 미치지 못하며 갚는 자가 그 이식을 그의 또한 갑절로 갚아야 하니 이것은 하나를 빌려주고 열을 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부의 집에서 소와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채소밭에서 아욱을 뽑아내고 배짜는 부녀자를 없앤 것은 대개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도 오히려 그려 하였는데, 하물며 왕자가 일국의 부를 가지는데도 어찌 마땅히 백성들과 더불어 대의와 말의 이익을 다투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본래 이익을 다툴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물을 거두어 드릴 때를 당하여 뒤쫓아 묶어드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마서와 재산도 능히 보존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니 그 백성들이 어찌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는 줄로 알겠습니까? 신등은 빌건대 내수사를 혁파하여 그 소유를 공료의 관사에 붙여서 왕자는 사사로운 것이 없다는 뜻을 천명하게 하소서. 이것이 신등이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청컨대 공물을 거두었다가 나누어 주어 이식을 취하는 일이라도 혁파하여서 국가의 대체를 세우는 것도 또한 배단을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그 넷째는 과전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과전은 한 가지 일일 뿐이나 두 가지로 좋은 점을 겸하고 있으니, 대개 벼슬을 하는 자가 살아서 복량을 받으면
과전이 되고 죽어서 그것이 처자에게 맺히면 수신전, 훌양전이 됩니다. 이것은 남의 신하가 된 자로 하여금 충성을 권장하고 남의 자식이 된 자에게는 효도를 권장하며 남의 아내가 된 자에게 절제를 권장하는 것이니 그 관계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단 국가의 세력으로서 선비를 기르는 후원 뜻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도에 있어서도 또한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과전을 혁파하여 직전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또한 선비를 권장하는 좋은 법이기는 하나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는 특별히 후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박한 것이요 녹을 중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도리는 얻었다고 하나 백성들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근본은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저 선비 가운데 재산이 많은 자는 자신이 비록 죽더라도 그 처자가 또한 어찌 갑자기 헐벗고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마는 만약 항산이 없는 자라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또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자신이 죽은 다음에 계책을 세우겠습니까? 이리하여 처자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곤고하게 되니 죄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미 일반 백성과 더불어 나란히 생활하게 됩니다. 대저 어느 누가 국가의 관대를 착용하였던 진신의 아내이고 자식인 줄 알겠습니까? 이리하여 과부는 능히 그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고아는 능히 그 효도를 다하지 못하니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할 때 그 옛날 것보다 이익이 10배가 아니 되면 옛날 것을 그대로 두고서 고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데 직전을 설비한 이래로 조세를 거두는 집도 폐단이 되는 것이 100가지로 다단하며 백성들은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관에서 그 조세를 거두어서 이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전은 과연 옛날 것보다 이롭겠습니까? 비록 옛날 것보다 이로운 것이 10배가 아니 되면 오히려 불가하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옛날 것에 만만배나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직전을 혁파하여 과전으로 삼으시어 수신전으로 삼으시고 훌양전으로 삼으시면 충성과 신의를 지키도록 선비들을 권장하는 도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과부와 고아들도 또한 복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정병을 무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대저 장명은 큰 권한이고 전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큰 권한을 임금이 아래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요 인신으로서 군상의 권한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개 인재가 많은데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추한 자가 섞여 있어서 한 사람의 밝은 지혜로서는 두루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대신에게 위임하여서 그 권한을 맡겨 그들을 취사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요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그 인망도 반드시 높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선비의 자치가 적체되어서 발탁되지 못한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직질이 낮아서 현달하지 못한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가난하여 녹이 없는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재주가 지혜로워서 쓰이기를 구하는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어리석고 불사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도 또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들 가운데 부귀를 구하고 이권을 얻으려는 자는 원근하고 고화와 어질고 어리석은 구분이 없이 그 문전에 다 뛰어드는데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세상에 더 높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스스로 내칠 수가 없는 것이며 위에 있는 사람도 또한 어찌 그 재주를 알아서 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정 대신에게 따라서가 아부하는 것도 진실로 그 옳은 것이니 집정의 권한을 스스로 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중하다면 어찌 마땅히 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직임에 오랫동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성조에 있어서는 비록 아무런 배단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찌 후일에 옛일을 핑계 삼는 일이 없을런지 알겠으며 사서 문전에다가 도리를 심는 것도 또한 그가 반드시 사심을 쓰는 것이 없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신등은 전주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맡겨서 후일에 폐단을 끼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여섯째는 선용을 공정히 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의 임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인주는 말하는 데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용무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재주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사정을 쓰는 데서 사람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의 성왕들은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널리 채용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현명하다고 한 다음에라야 글을 썼고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현명하지 않다고 한 다음에라야 그를 물리쳐서 그 사이에 턱걸만한 작은 사정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칭찬하거나 한 가지 일에 능하다고 하여 이를 쓰고 한 사람이 헐뜯거나 한 가지 일을 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버리거나 자기의 사사로운 정에서 임용하고 공의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비록 혹은 적중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잘못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을 보건대 전조의 주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혹은 내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사천에서 나오기도 하니 만약에 그 적당한 사람이라면 장명의 권한은 인주가 이를 쓰니 어찌 거기에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혹시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해당 관사에서 내지라고 하여 장차 그대로 따르고 법사에서도 특별히 내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여 이를 중하게 말한다면 대저 이와 같이 사람을 쓸 때 어찌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사천도 비록 스스로 공적인 천거라고 일컫지만 전주의 책임은 스스로 주무하는 관사가 있으니 임무를 천가에 올리는데 어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천가하는 자가 비록 모두 어질다 하더라도 혹은 후일에 배단이 있을 터인데 더군다나 반드시 다 어질다고 하지는 못하는데 이르는 데이겠습니까? 또 근래의 사대부가 제수받는 관직이 그 뜻에 차지 못할 것 같으면 즉시 취임하지 아니하고 100가지 계책으로 면하기를 꾀하고 개청하여 그 명령을 중지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인신으로서 어려운 직을 수행하지 않고 섬기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진퇴와 용사를 한결같이 공의에 맡기시고 만약에 반드시 베풀어야 할 엄명이 있다면 반드시 인망이 있는 곳에는 거의 공도가 행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으니 선용의 길을 얻을 수 있고 어질고 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관직이 제대로 닦여질 것입니다. 그 일곱째는 상벌을 신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상벌은 인주의 큰 권한인데 상은 그 공에 합당한 연후라야 사람들이 그 권장하는 바를 알게 되며 벌은 그 주에 합당한 연후라야 사람들이 그 징계하는 바를 알게 될 터인데 한 사람을 상주고 벌주어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은 천만인에게 실행하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상을 주어 경축하고 형을 주어 위엄을 보이는 언전을 쓰시지만 그러나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어 장려하다가 상이 혹은 지나친 데 이르게 또 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어 퇴치하려다가 벌이 혹은 적당한 데 것을 잃는 데 이르기도 하는데 상이 지나친 데 이르기 때문에 착한 일을 좋게 권장할 수가 없고 벌이 적당함을 잃는 데 이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좋게 징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 보건대 나라에서 작은 수고를 하는 자들도 그 즉시 상을 주므로 이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류가 분주하게 뒤쫓아서 다투어서 간알하기를 먼저 하여 그 일을 막기를 구하니 신하가 복로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대개 그 이익만을 요구합니다. 우선 지난번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광릉과 창릉의 역사는 나라의 대휴이었는데 그 초기를 당하여 군사 상하가 군신 상하가 애통하게 그지 없었으니 대전 누가 요행스럽게 그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 사이에 주선하여 삼도감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않았으니 이것을 참아둔다면 그 다른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전을 행하는데 선비의 기풍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는데 과연 착한 일을 권장한다고 이를 만한 것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을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같이 아니하고 고의로 하는 것도 있고 우연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그 정상은 가긍한 것도 있으며 사건이 비록 작더라도 법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무릇 죄를 범하는 자도 그 정상이 비록 고의적이고 그 일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의례 너그러운 법전에 따르는데 이로 말미암아 법령이 비록 존재한다 하나 간범하는 자가 많으니 또한 이를 악한 것을 징계한다고 이를만 하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상을 함부로 베풀지 마시고 이를 베풀더라도 반드시 그 공에 합당하게 할 것이며 벌을 함부로 행하지 마시고 이를 행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하게 하시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것을 징계함에 있어서 감히 요행을 가지고 구차스럽게 얻거나 면하지 못하게 됨을 알게 한다면 인심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치도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 여덟째는 부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전략하여 제도로서 재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대학에서도 생제 지도를 논하기를 먹는 자가 적고 쓰는 자가 더디면 재물은 항상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지에서 재물을 생산하는 것도 숫자가 있고 한 나라의 전토에도 한정이 있는데 더욱이 놀고 먹는 자가 많고 놀리는 땅이 남아있는 데다가 홍수나 한벌의 재앙이 들어서 해마다 농사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매년의 세입이 한결같이 아니한데도 조정의 경비는 날마다 증가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며 중해에 저축한 곡식이 날로 소모하여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새로 장정을 세워서 적당히 재량하여 줄이는 것을 더하는 것도 먼 훗날의 염려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비용이 아직도 많습니다.